온조왕은 백제의 건국시조이자 초대 왕제위 기원전 18년, 기원 후 28년으로 전통적 기록 특히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약 46년간 제위하며 초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은 주로 외적 방어, 영토 확장, 내부 체제 정비로 요약되며 후대에 일부 과장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백제 건국 초기의 핵심 인물로 평가됩니다. 온조왕은 백제의 건국시조이자 초대 왕제위 기원전 18년, 기원 후 28년 약 46년으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삼국유사 등 사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고구려 동명성 왕주몽의 아들 또는 북부여 우태의 아들로 이복형 유리유리 명왕과 태자가 되자 어머니 소선오형 비류와 함께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삼국시조 중 유일하게 신비적 탄생 설화가 없고 현실적 실용적 지도자로 묘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건국 직후부터 외적 방어와 영토 확장,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했으나 현대학계에서는 일부 기록이 후대 특히 근초 고왕대 업적을 앞당겨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백제 초기 국가 형성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1. 백제 건국과 위례성 도읍 기원전 18년, 고구려에서 위협을 느껴 소선오 비류오간 마려 등 10여 명 신하와 함께 한강 유역으로 남하했습니다. 형 비류는 미추홀인천 미추홀에 정착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사망 또는 자살설한 후 그 백성을 흡수하며 온조는 한강 남쪽 위례성 하남 송파강동 일대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가 곧 백제로 고쳤습니다. 위례성은 한강의 수은 농업 중국 교류의 최적의 요충지로 이후 한성백제 시대 기원전 18년 475년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외적 방어와 초기 영토 확장. 낙낙말갈 침공 격퇴 건국 직후부터 북방 말갈의 침공 3년 8년 10년 11년 18년 22년 40년 등 7차례 이상을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특히 8년 위례성 포위전을 격퇴하고 낙낙과 일시 동맹기원전 15년을 맺기도 했으나 곧 파탄났습니다. 이러한 방어전으로 국가 존립을 지켰습니다. 마한 세력 흡수 확장 마한 54국이 쇠약해지자 마한이 약해져 타국에 병합되면 순망치한이 될 터이니 먼저 취하자고 천명하며 적극 공략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마한 대부분을 병합했다고 하나 학계에서는 온조 때의 일부 마한 소국 흡수 영향력 확대 정도였고 완전 재패는 4세기 고이왕근 초고왕대라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그럼에도 충청전라 방면으로 세력을 넓힌 것은 초기 백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3. 내부 정치행정체제 정비. 왕실 정통성 확립 아버지 동명성왕과 어머니 소선호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유이민과 한강 토착 세력의 융합을 상징하며 백제 왕실 이념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행정구역 설치 제위 31년에 남부 북부 33년에 동부 서부를 설치하여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를 시작했습니다. 농업 장려와 민생 안정 농업 생산을 독려하고 백성 생활을 안정시켜 국가 경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궁궐 건축도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계 안정화 제위 말기 28년 맏아들 다루를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 계승을 확고히 했습니다. 온조왕은 신화적 요소 없이 실질적 군사행정 능력을 발휘한 지도자로 기록되며 백제 678년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삼국사기 편찬 1145년 당시 백제의 정통성과 고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근초고왕대 업적 일부를 앞당긴 역사 정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통 기록과 현대 고고학 중국 사서 삼국지 등 연대 불일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강 유역 기반 확보, 외적 방어 성공, 초기 국가 체제 수립이라는 점에서 백제 건국과 발전의 상징적 인물로 후세에 높이 평가됩니다.